안녕하십니까, 윤무성입니다. 선배가 알려주는 사회 초년생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했었고 또 재무설계사 일을 하면서 그 사회 초년생들이 잘못된 저축을 하고 또 재테크에 대한 그 방법들을 잘 몰라서 기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봤는데, 이 기준대로 하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월 급여의 50%를 저축하라 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월 급여의 50% 저축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그 유혹도 많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또 써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50%를 저축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절대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좀 무리를 해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그 저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라면 은행에다가 50% 저축하는 그런 기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가, 보험사에 저축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재무설계사 이 일을 하면서 굳이 그 보험사에다가 저축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그 장기로다가 몇십 년은 그 자금이 묶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다 하게 되면 그 1, 2% 더 준다고 그래서 그 2, 30년 뒤에 찾아야 될 금액에다가 그 몰빵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3% 확정금리라는 표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금리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 예시표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면서 좀 혹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오히려 휘둘리지 마시고 은행에다가 저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때문에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4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그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이용해서 복리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을 이용한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고, 또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성공하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도 제가 많이 받았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댓글도 좀 달아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로 운영되고 사업비를 많이 차감하기 때문에 그 차라리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셔서 복리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정도밖에 이자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차라리 그 이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중요점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 만기가 됐을 때 그 저축을 찾았을 때 그 희열이란 아마 말할 수 없이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이자를 생각하기 전에 커피값을 좀, 아니면 담배값을, 그런 걸 좀 아껴서 저축을 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준비가 연금만 있는 걸까 라고 이제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 사회 초년생이라면 저축이 기본입니다. 우선 저축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노후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때 연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는 노후 준비가 연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정관념이죠. 세상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밑에 적어 놓긴 했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만 가입 안 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조급함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은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험은 생명보험과 의료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는 생명보험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실손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제가 유튜브에 사회초년생 보험 고민 많으시죠? 라고 하면서 이제 올린 것 중에 생명보험의 장점과 손해보험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양쪽에 모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싸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부담이 종신보험에 건강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대가 높지만 지금은 이제 상품도 많이 진화가 되어서 예전에 그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해도 두 회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준을 먼저 세워드리면 진단비를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 두 번째로는 뇌출혈, 뇌졸중, 그리고 세 번째는 급성 심근경색은 진단비로 확률적으로 많이 그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실손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1년 갱신으로 바뀌어서 좀 부담으로 전 보험사가 이제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실손보험 하나는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가입을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될 거가 수술비 정도는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을 얼마 정도 하느냐라고 했는데 소득의 한 10% 정도 안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면 한 5% 정도 한다는 원칙을 먼저 세우시기 바라고 그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꼭 필수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보험금을 넣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조금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가장의 경제활동 시기를 한 60세 정도로 보시고 60세 정도로 사망보험금을 넣게 되면 기존에 이제 종신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한 50%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제가 세워드렸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정리인데요.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 팁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저축은 무조건 은행에다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러 갔다가 저축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은 보험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갔다가 보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자칫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보장은 보험사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증권 투신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CMA 통장도 여기서 개설을 하고 펀드나 주식 등도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을 보면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가입을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펀드와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적립식 펀드 가입하기 방법과 비법도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기준을 먼저 세워드리면 100만원 이하로 일단 투자 연습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합니다. 주식을 해서 망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 그래서 주식도 공부를 해서 한번 투자를 하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한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양력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서 가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